우리 이렇게 도시농부사를 시작을 해서 단지 안에 누구든지 올해는 특히 이게 물가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러는데 고추서부터 전부 다 제가 공개를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따가시면 다시 못 나눠 먹으니까 딱 밥상에 한 끼 잡수실 양들만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고추서부터 상추서부터 열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요. 이게 벌써 이제 7년째 된 거예요. 도시농부사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고 수채화 그리기도 올해 3년째. 그래서 올해 행복마을에 그 축제가 있을 때 우리 수채화 그리기 역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우리 또 부산대는 거라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림을 이번 달부터 아크릴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 요리가 있는 거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서 동해도 이야기하고 파출소도 가서 이야기를 해서 파출소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이제 생각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파출소 아침에 새벽같이 남편 깨워가지고 돌 이렇게 힘든 일 먼저 잡초 뽑고 이렇게 힘든 일을 먼저 해놔야지 좀 편하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고스란히 이렇게 혼자 가져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 끝나고 우리 이미선 주무관님한테 정상 서류 갖다 주면서 사진까지 다 저렇게 코팅해서 사진이 많았는데 사진을 다 드리면서 저희 이제 안 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희가 뜨다방이라고 그러니까 떴다방이야 이런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뜨다방도 아니고 뜨개를 하면서 숯밭 뜨는 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그냥 이게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3개가 이렇게 경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고 저희가 중간이고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이 3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뭐야? 마을 공동체가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희를 굉장히 불신을 했었어요. 그냥 일반 단체처럼 우리가 무슨 부녀회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처럼 자기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마을하고 그 주민들하고 마을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저희가 같이 소통하는 그런 적이다. 비록 뜨개를 하면서 하지만은 이 뜨개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가 뜨개를 한 걸 가지고 나눔도 하고 동네 소통을 하고 만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한 해 하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도 하고 벼룩시장도 하고 구리굴길도 하고 이런 게 할 때 저희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는 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뜨다방 하면 떴다방이라고 안 해요. 뜨다방, 뜨개 하나 떴다방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제가 16년부터 했고 공무사고 18년도부터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고 저희가 지금 가면은 그 나눔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 막 동네에서 이렇게 되게 막 뜨개 해가지고 공간을 먼저 만들고 뚜렷하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시작하면서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 놨으니 사람들이 오겠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오시면 그분들이랑 대화 나누고 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강사선생님들 모셔다가 멤버 이제 광고해가지고 모시고 그런 강좌들을 뜨개 강좌, 미싱 강좌, 요리 강좌 이런 것들을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도 하고 매주 코스로도 하고 이런 것들을 9, 10, 11, 12 정도까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사람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또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멤버들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들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는 게 참 부럽구나. 그리고 또 1, 2년이 아니라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여러 번 참석 못했지만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배워가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자동 마을지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공동체를 지원하게 됐던 건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할때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동네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놀고만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시작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다들 어린 아이들 키우는 이제 주부들이셨는데 너무 이제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근데 이제 다 제일 먼저 잘 성장해낼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놀이일 거라서, 그러면 우리 이번엔 지구를 좀 지켜볼까? 그래서 이제 지구를 지키는 정자동 마을집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마을의 연결을 꿈꾸는 거예요. 첫 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터지는지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었냐면, 정자동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제 먹자골목하고 그 다음에 되게 재미난 공방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아파트가 아직 있지만. 근데 그것들이 소비자로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방문와서 사고 그냥 파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좀 그게 약간의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처음에는 기획을 했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방향을 바꿨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겁니다. 정자동 마을집은 함께 놀고 함께 먹고 또 실천하고 소통하고 연결되어 보자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잡은 그 5개를 가지고 올해 안에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공유를 하는데, 뭐 사실 뭐 이렇게 뭔가 자원순환 좀 해보자. 예를 들면 다들 한복인데 안 입잖아요. 사실 결혼할 때 입고 안 입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남시 안에 보면 그 헌 한복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모아줄게. 너희가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해봐. 아니면 또 다른 먹토를 가지고 뭔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우리 먹토 모아볼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몇 가지 것들을 모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바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이렇게 공유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직접 돈을 내고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는 지금 필요하진 않지만 정말 누군가한테 쓸 것 같은 걸 내놔요, 그냥 어느 그 공간 안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또 누군가 내놓고, 그래서 약간 선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사람들한테,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지만 내가 바로 뭔가를 바로 가져가는 이득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올해는 약간 그거에 대한 참여가 좀 낮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지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팝업 놀이장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 공간이 좀 그날만큼은 사실 요즘 아이들 다 많이 안 나와 놀거든요. 근데 좀 나와서 놀 수 있게끔 우리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놀이 강사가 와서 이끌어주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엄마 아빠 누군가가 긴 줄을 돌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와서 줄 서서 막 긴 줄 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고 멋진 캐리비안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너희들을 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들이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로웨이스트 실천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부스를 만들어서 양말목으로 재미난 뭐 티매트도 만들어보고 뭐 비누도 쪼물러쪼물러 만들어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하자고. 그 사람이 그 활동을 이어지게끔 하는, 또 내가 내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활동비, 그걸 이제 저희가 인건비라는 개념을 이제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건비랑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서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시고, 인건비, 직업으로서의 나, 어떤 노동을 대가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그거는 조금은 좀 적게 계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슈들이 좀 첨예하셨어요.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2017년도에 약간 유사한 자격증, 마을 활동과 자격에 관련된 그런 그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가 사실 이제 멈춘 적이 있는데, 이제 꾸준히 계속 이슈가 되는 거는 직업으로서의 마을 활동가에 대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마을 활동,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을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마을 활동가다라고 했을 때 나의 마을 활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원해서 시작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마을의 활동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가이지 조경 자격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마을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 마을 안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고, 다만 마을 활동가들이 여러 활동 경험을 통해서 아까 뭐 조직하고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습득하는 지식과 경험의 어떤 그런 그 기술 능력이 약간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을 공동체의 활동가들은 왜 시작하는, 이 일을 왜 시작했지라고 하는 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양한 마을처럼 나는 내가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후에 토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거에 이전에 이 마을 활동의 시작, 이걸 왜 시작했는지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우리. 그러니까 본인들께서는 마을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디에 남아있냐, 그걸 누가 인정해 줄 거냐, 어떤 공신력을 가질 거냐, 내가 3시간을 그럼 할 거냐 아니면 건으로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딘가에 정리가 돼야 되고 어떤 약속 체계에 의해서 기록이 돼야 되고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연구를 통해서도 활동 기록부터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다 이제 임정을 하게 되죠. 정찰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그럼 이력 관리 시스템을 붙이면 자동으로 이게 시너지가 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 달부터 연구가 이제 들어가는데 경기도 마을 활동가들이 적어도 경기도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면 그 마을 사업에 대한 그 기록도 되지만 동시에 나의 그 활동이 이제 개인 계좌로 쌓이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실들은 이것들을 유관기관이랑 MOU를 맺든 협의를 맺어서 여기에 나온 시간들은 우리가 인정해 주도록 하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약속을 해서 그럼 가용을 넘어서 인천도 우리 그거 인정해줘 라고 하면 적어도 인천과 경기는 서로 확인이 됐거든요. 인천과 경기 활동가들은 서로 이제 마을 활동이 이제 연관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금 좀 접근을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저희 센터는 지금 새롭게 그리고 네. 자원봉사 포털에다가 이제 올려서 자원봉사 시간이 이렇게 쭉 되는데 그럼 그런 사이트처럼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끔 한다는 네, 지금은 이제 얘기신가요? 일단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 건 우리 강기현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얘기 좀 의사하는 건데 약간 마을 활동을 해도 상담사 코디네이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행정구조만으로도 유입되는 이익인데 저는 이 질문 예전에 제가 한참 경기도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마을에서 훈련받고 행정 능력에 관한 훈련이 되면 다들 엄청난 센터 조직이 생길 때 그쪽으로 유입돼 버리는 거예요. 마을에는 활동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현장에 활동가들이 없어요. 마을에서. 아까 말한 이 어벤져스 같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주는 것. 이게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고 싶어 했어요. 주변에서. 따라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를 불러줬고요. 제가 갔을 때 저는 벌써 제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왜?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이 동네에도 있구나. 내가 씨앗을 퍼뜨렸구나. 저는 이게 제 인정체계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인정체계를 어떻게 하면 공식화할 것이냐. 제가 그래서 자꾸 주변에 순수한 활동가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과 같이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서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1년에 1,000만 원을 갖다 쓰지만 그것을 인제서 다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서 많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돈을 어디서 갖다 쓰는지 또 나라 돈을 갖다 쓰면서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건지 이런 의심을 갖고 상대를 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솔직하게 지금 권정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이 자리에서 꾸준히 솔직하게 그 돈을 진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노인정에서든 작은 도서관에서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넓어져서 너무 보람 있고 진짜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저도 사실 이 마을 활동이라는 개념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 문제들을 마을의 주민 주도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사회적 인정체계 연구나 뭐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거를 제도화시킨다 아니면 체계적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여기에 계신 활동가분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들을 만나서 공론장을 여는 집담회라는 이름의 활동들을 해왔었고 또 15년부터는 이제 오픈 컨퍼런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작은 공론장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공론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늘 발생하는 이슈가 우리 활동 지속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나의 활동, 우리의 활동을 가치 있게 봐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치 있게 봐달라는 부분에는 인정이라는 요소가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상이라는 표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활동비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 인천에서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을 지원 활동가라는 개념으로 이 지역마다 좀 이름은 다르시더라고요. 컨설턴트라고 이제 붙이기도 하고 지원 활동가에 대한 이제 공모 사업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의 활동비가 월 6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자체별로 서로 다 달라요. 근데 그 60만 원을 인건비로 볼 거냐, 활동비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견해 차이가 있고 행정에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60만 원이라는 것 이상으로 하게 됐을 때 생기는 뭐 보험에 대한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60만 원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인천은 이렇게 결과들은 어떤지 이렇게 간략하게 10분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경기도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걸 5년마다 한 번씩 만들거든요. 경기도에서 만들어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여러 각계 의견을 받아서 만든 플랜, 이제 보기는 플랜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 커다란 전략 과제 중에 하나가 마을 활동가의 삶의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5년 플랜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대사에도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작년에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저희가 경기도 마을 활동가가 일단 누구냐를 탐색해보는 연구를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예요. 인정 체계를 만들어내기 전에 마을 활동가는 누구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그 활동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연구를 저희가 이제 경기도 마을 활동가 역량적 연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걸 하다가 보니까 요거를 다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사실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여기 포스터를 이게 이제 요새 얘기하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단순한 그림의 내용을 정보를 집약한 내용이고 제가 요거 한 4개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것이 경기도 마을 활동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보시면 노트북을 들고 있고 학성기를 들고 있고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미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가 마을의 스피커와 메시지와 업무 그런 사무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나와서 요거를 지금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고 했더니 이웃과 함께하는 경험의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오늘을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어떤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계속 재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연결고리의 중심, 그 다음에 경계를 넓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거 되게 좀 의미 있다고 하는데 작은 영웅들을 발견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마을의 영웅들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경기도 활동가들은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발적 실천 능력, 조직화 능력, 도전의식, 타인 감수성, 공감 능력, 아무나도 포용, 그 다음에 도덕적 간직성, 리더십, 전략력, 관심 분야, 문서 작성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마을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마을 행사나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마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것을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마을의 소식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자치나 자조 모임을 스스로 운영한다. 도서관이나 자조 모임이나 작은 모임들을 하는 일들을 주로 하시면서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더라. 근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인정해달라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활동 무엇보다도 일단 활동 기록 이력을 좀 기록해달라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만나는 어떤 그런 사고의 공간, 이런 작업의 공간이지만 이웃과 교류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내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활동비가 되게 중충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동비를 노동의 대가로서 보는 인건비냐에 대한 개념과 말 그대로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활동의 자원으로서의 활동비냐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마을 활동가 분들이 여기에서 통일되지 않는
있었다.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활동비, 운동비보다는 활동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마을 활동을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해서 이것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활동가들 재충전, 재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일단 1차전적으로 나왔고요. 코디네이터가 지금 동에 6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6명의 마을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사실 그 기준 마을에서 회의를 한 경험 이런 것도 하나의 인정으로, 그래서 그 사람 마을 활동을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의 우리가 뭐 채용의 어떤 조건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성남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 활동가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마을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선발할 때,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멘토 멘티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5년, 10년 이상 대신 마을 활동가들이 그 단체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는 2급 상당의 기준으로 적용하자라고 해서 2급으로 회계 안내서에 그게 다 이제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코디네이터나 컨설턴트 상담사를 모집을 할 때 마을 활동 경력 2년 이상이라는 거를 공고문에 나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를 들어 하늘창 자문도서관 관장님께서 저희 코디네이터로 지원을 할 때 김금사 대표님 도장만 찍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인정을 해서 코디네이터로 사용을 하고 동에 배치를 하고, 그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관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력을 가지고 다른 뭐 지원센터를 지원하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뭔가를 지원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이분화돼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들을 또 내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지역의 추천을 받지 않고 그냥 경기도 따봉에서 알아서 활동가를 채용하긴 했지만, 시에서 오히려 추천받아서 경기도의 컨설팅을 좀 해내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진행하고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자기 지역에 그것들이 좀 필요한 고민들을 또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인정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지금 다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역에 있는 센터나 행정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세워주고 지역 전문가로서 대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원기관에서 마을 활동가들 먼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 지역의 마을 활동가의 전문가로서 뭐 토론회, 뭐 강의, 토론회 토론자로서 뭐 심사 나오든, 그다음에 강의를 하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소소하게는 뭔가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는 시군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도화하는 거는 또 더 고민해서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 사실 행정하고 해서 우리 편람에도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넣으려고까지 했어요. 상위까지 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자원봉사 시스템을 활용할 거냐, 뭐 할 거냐,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는 있죠. 근데 이제 우대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 돼 있는데, 더 구체화해서 어쨌든 그 시스템을 어떻게 앉힐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권정민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또 지금 기초교육은, 기초센터별 하는 교육은 기초에 넘기고, 광역은 이제 마을수랑 뭐 이렇게 해서 단연체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만 하지 않고 이후에 이분들끼리 뭔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직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 받고 이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조직화해낼 거냐, 이게 사실은 지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일 거다. 그 정도. 굉장히 경기 마을수건이 어느 지역에 됐을 때 그 지역 활동가들은 사실 접근성이 높으니까, 왜냐면 다회차 교육이 되다 보니 접근성이 좋은데, 저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건 도저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의 회차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역을 좀 경계하게 가면서 돌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견돼요. 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 차원에서 끌어올린 거면 도에서 뭔가 역할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뭔가 그 방향 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경기도에서 교육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이런 시스템,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교육 받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주는 거지라고 하는 걸 사실
계속 이제 약간 예의주시하고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교육만 하고 왜 끝내나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회장님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지속적으로 지금 마을에서 펠로우로 해서 작년에 수료하신 분들은 각 4개 분야로 나눠서 자체 교육 학습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물이 이제 연말에 나올 거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뭐 뭐든 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2기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같이 또 펠로우 들어가서 내년 또 활동할 수 있고, 이런 자원들이 있으니까 시군에서는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라라는 거고요. 뭐 그런 것만 잘 오히려 이제 지역에서 필요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연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배출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뭔가 만약 네트워킹을 잘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역량이 있다고 뭐 이렇게 혼돈하는 부분을. 근데 어느 순간에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의식이에요. 돈이 주인인 의식. 굉장히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우리 그 경기지원센터의 우리 팀장님께서 권 대표의 그 활동과 이야기는 공동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확산을 얘기한다. 저는 끊임없이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어지면 독립투사들이 애국자였고, 독재시대 때 민주주의를 외치던 민주투사들은 애국자였어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 공동체가 와해된 이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건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고 운동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 요즘에 태풍이 왔잖아요. 뜨거운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방법들은 광역이든 지자체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철학과 가치, 역사성을 가지고 늘상 공유하고 지지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공동체, 마을 활동가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꼭 이 질문만큼 해야겠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적 인정체계 얘기했는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 마을스러운 교육 저 다녔는데 좀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면서도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근데 그 교육 자체가 되게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소그룹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강사, 역량 있는 강사들이 받고 밥을 맛있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식 또한 이렇게 아주 대접받는 분위기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인정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희정 네. 한 말씀. 네. 그럼 나중에 하자. 네. 뭐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준비나 이런 게 철저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동안 안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을의 문제,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나 그다음에 자기 활동에 대한 방향성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